한국을 대놓고 저격한 일본. 뭐? 저격했어? 아, 일본에서? 나 싫은데. 나 개인적으로 나 이거 싫어하는데. 나 태극기만 보면 아직도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사람인데. 자,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일본 매체에서 요즘 젊은 층들한테 오마카세가 되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 매체에서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이 일본식 오마카세 열풍이 이게 한국 젊은이들이 돈도 별로 없으면서 이거 비싼 데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인스타 올리면서 이걸 또 세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치와 허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우리 젊은 층의 소비 문화를 꼬집는, 비꼬는 그런 이제 기사를 비꼬았어? 비꼬았죠. 일본이? 그렇죠. 그렇게 비꼬는 기사를 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오마카세가 뭔지 몰랐거든요. 지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알았잖아, 네. 저번에. 저희도 최근에, 그러니까 월부에 와서 네.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마카세가 뭐냐면, 맡기다라는 그런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조사를 했어. 그럼.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메뉴를 주방장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다. Up to you. 네 맘대로. 그렇죠. 오늘의 요리, 뭐, 주방 특선, 랜덤 요리, 이런 걸 이제 오마카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고급화가 되면서 고급 식당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오마카세가 90년대 초에 그 일본에서 그 시장에서 안 팔리는 이 생선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팔던 게 이게 유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날 남는 생선을 가져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랜덤으로, 메뉴가 계속 랜덤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은 현재는 고급화가 되면서 되고 있고요. 얼마인지 아세요, 오마카세? 점심 특선 좀 제가 싸보이죠? 먹어본 초밥 중에 제일 럭셔리했던 게 수초밥. 뭐야? 그 수초밥, 뭐 미초밥, 진초밥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그거 25,000원. 진짜 맛있었어. 근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말 넘기면 이거요. 제가 김 작가님하고 먹었어요. 김 작가님도 맛있다 그랬어. 김 작가님 부자잖아. 둘이서 25,000원짜리 먹으면서 충분히 행복했어. 알겠어요. 근데 얼마예요? 네, 지금 점심 같은 경우는 점심 특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10만 원 정도이고요. 또 저녁은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화려하고 더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들죠. 2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 25만 원. 저녁은 25만 원. 두 명이 아니야 한 명이. 왜 이러지? 원래 2인이잖아. 원래. 1인에. 아, 씨, 진짜 어지간하다, 진짜. 한 상에 진짜. 뭐 이런 거 말고 1인당. 그러니까 두 명이 가서 저녁을 먹었어. 그러면은 1인당 25만원? 50만원인 거예요. 한 끼에? 한 끼에. 근데 실질적으로. 황당하네, 진짜. 어이가 없네. 유명한 이런 오마카세 식당은요, 예약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다 꽉 찼고, 그래서 이런 말도 유행이에요. 스강 신청. 이게 뭔지 압니까? 수강 신청을 이게 합성한 건데, 스강 신청이라고 해서 되게 치열하게 이거를 신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잠깐만. 내가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일본이 저 얘기 했다는 거잖아. 네네. 근데 저는 되게 웃겨요. 솔직히. 근데 이거 좀 약간 그건데 내가 너무 이거 우리나라 사랑해서 그러나? 일단 해봐. 솔직히 일본 되게 웃긴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되게 검소하고 막 소박하고 막 이렇게 미니멀리즘, 맞아요. 미니멀리스트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코크님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원래 허세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일본 버블 이후에 그냥 다 무너져서 그래요. 그런 경제가. 게. 옛날에 일본 잘 나가던 1980년도에 버블이 딱 터졌거든요. 197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무섭게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었고 전 세계는 달러로 다 쓸어 담았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유럽에 있는 호텔 있죠. 이런 데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그 전통 속옷 같은 거 있잖아. 스모 선수 그런 거 입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이게 쩌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루이비통 면세점 가서 싹 쓸어 담고. 일본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일본, 한국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 물론 오마카세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일단 나는 그건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알아서 잘 할 건데.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근데 좀,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젊은 층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의 젊은 층들이 이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구나. 그렇죠. 내가 봐도 요즘 뭐 호텔 그렇지. 오마카세 명품,
너무 좋아한다, 젊은 층이. 정말 우리나라 한국은 분수도 모르고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또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 또 이 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또 요즘 시기가 어떠냐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극도로 되게 소비를 아껴요. 근데 이 아낀 거를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오마카세를 간다는 거예요. 아, 대박이다. 한 달 30일이면 한 25일을 삼각김밥으로 먹고 제육이나 돈가스 안 먹고. 그렇지. 이걸 모아서 오마카세 한번 가서 그걸 또 이렇게 즐긴다. 이렇게 좀 약간 양극화된 그런 소비 행태가 요즘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오마카세는 사치와 허세의 상징이다. 상징이라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일본 젊은 층 사람들이 뭐 한국 고급 식당에 가서 이거 너무 맛있다 막 따봉 날리면서 SNS 올리고 이러면 저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지 그럼 많이 잘 먹네 좋아할 것 같거든요. 바꿔서 생각하면. 근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쟤네들 지금 허세 부리고 사치 부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비꼰다는 게 그 시선도 약간 저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일본, 니네가 뭔데, 너네가 뭔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겠다는데. 자, 하지만 이렇게 또 중간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좀 뜨끔한 마음도 있죠. 뜨끔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스타나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오마카세로 검색을 해보면 요새 장난 아니던데? 네, 63만 게시물이 뜬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그 젊은 층이 이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 보여지고 주변 친구들이 하게 되면 또 가게 되니까.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해봐야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뭐 일본 얘기 이제 그만하고 뭐 그냥 걔들은 걔들이고 네네. 오마카세 같은 이런 비싸게 일회성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뒤에서 해봅시다. 또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카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중국을 누르고 우리가 세계 1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에서 1등 했어요. 자, 뭐냐. 작년에 한국인의 명품 소비가 총 21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요게 1인당 명품 소비 비용이 인당 40만 원 정도로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그렇죠. 1년에 우리나라 한 사람당 명품에 40만 원을 쓴다고 그렇죠. 평균으로? 그렇죠. 물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이게 쓰는 사람들 도대체 얼마를 쓴다는 거야? 많이 쓴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충격이다, 이건. 자, 그리고 보니까 중국이야, 물론 중국도 소비를 많이 하지만 양극화가 워낙에 심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1위인 미국보다도 실질적으로 1인당 명품 소비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긴 하구나. 이 조사 내용, 이거 객관적인 자료이니까요.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요즘 현대인들의 그런 소비 수준이 오른 것 같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젊은 층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다. 설문조사의 90% 이상이 좀 소비 수준이 오른 것 같다라고 동의를 했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명품과 고가의 서비스를 찾는 그 원인이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 답변을 한 게 SNS의 영향으로 짚었습니다. SNS 영향으로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했는데 내가 못해? 이런 모방 심리가 증가하는 그런 이유에서 명품과 고가에 대한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SNS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SNS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SNS를 자기 개발이나 자기를 관리하는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SNS를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뇌와 관련된 책들을 요즘 좀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랬어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1년 이후에 전 세계 10대 여학생들의 그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거의 50% 100%가 올랐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도저히 일반적 생활을 하면서는 유지할 수 없는 외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피드로 받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이제 안 되는 거야. 요즘에 그거 있더라. 그 벤츠 차에 롤렉스 시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벤츠 마크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조금씩 따라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안 되니까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월급이 300이라도 3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는 있잖아.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해. 자,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하면서 주변의 권유나 모방 소비로 과소비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반이네. 절반은 있다. 절반은 없다라고 딱 절반으로 나눠졌는데 너나이님 과소비, 이렇게 특히나 모방 소비, 뭐 권유, 이렇게 뭐 과소비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생각 안 나, 없는 거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물어봐 주세요. 당연히 경험이 많으시니까. 있지, 여기도 반반이네. 그렇죠. 네. 그러네. 없다? 있다. 맞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도 일단 2명 중에도 반반이야. 반반이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거예요. 특히 모방 소비 이런 게 옆 친구가 사니까 괜히 나도 하나 사야 할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돈 없을 때 왜 나 더 그렇게 사고 싶었는지 몰라. 명품백을 친구가 이렇게 막 들고 오고 하니까, 막 그게 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봤을 때 가방만 보여. 저 사람은 무슨 가방을 맸지? 저 사람은 무슨 가방이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버렸어. 공부하기 전에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사고는 그거 지금 어딨냐? 장롱에 처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웃겨. 아니 내가 되게 웃긴 게 임장 다니다 보면은 여기 이거 하얀 거 그거 패딩 잠바. 뭐든? 몬클레어. 뭐든? 그 눈사람 달려 있는 거. 그 몬클레어를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아니 전부 다 입고 있는 거야. 그 아파트를 갔는데 한번 애들 하원하는데 엄마들이 다 입고 있어 이거를. 와, 나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그게 패딩이 하나에 400만 원. 오? 그렇게 비싸요? 그걸 다 입고 있는 거야. 어머.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 저게 명품인가? 필수품인가? 명품인가? 그러네. 사람들이 필수품이 돼버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살짝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 나도 이런 경험 있다. 없다. 우리 또 채팅방에 또 접속하신 분들의 또 이게 반반인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나도 솔직히 이런 경험 있다. 없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오마카세를 진짜 다들 많이 가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너나이님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뭐 25,000원짜리가 최대라고 하니까. 나 간다. 나 한번 가본다 진짜. 자, 브랜드의 오마카세 호캉스 다들 진짜 많이 가나요? 저 실수령 450 받는데 오마카세 호캉스 이런 거 엄두가 안 납니다. 한 끼에 20을 태우고 20만 원 쓰고 그냥 쉬러 호텔 숙박비 3, 40? 과연 저게 힐링이 될까? 반대 측의 입장도 있고요. 가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오마카세에 한 달에 10번 정도 가. 물론 그런 내 자신이 미친 것 같아. 알고 있어. 이렇게 한 달에 10번을 간다는 거는 근데 왜 본인이 알면서 저러냐? 그러면은 10번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네요? 그렇네. 이 정도면은 너나이님도 저 정도 갈 수 있나요? 나도 못 가지. 아까 얼마라고요? 한 사람? 25만 원? 저녁이? 그럼 250을 태우는 거야? 한 달 동안 저녁 10번에 250? 그렇죠. 물론 솔직히, 좀 가성비 있게 갈 수도 있겠지만 나도 마음 편하게는 못 할 것 같아. 모르겠어. 내가 보수적이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쌓은 부가 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불안할 것 같아. 물론 가보신 적 없으시죠? 오마카세?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방장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데는 가본 적이 없어. 아니 그 고급 식당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주는 대로 받아먹는. 주는 대로. 저 물어봐 주세요. 가봤어요? 제가 이 경험이 없네. 경험 저는 이건 있어요. 이모님은 이런 데 안 갈 것 같아요. 이모카세 뭔지 알아요? 단골집 이모님이 마음대로 주는. 이모 무시 아니야? 아니, 난 그런 데 갔다 좋아한다고. 그런 데 좋아하지. 근데 가성비가 엄청나요. 또 메뉴도 맞아, 계속 맞아. 바뀌고. 그 이모카세는 가봤다는 거지. 근데 하지만 오마카세 솔직히 안 가봤어? 저희 둘 다 가본 적이 없고요. 이걸 한번 가보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번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올 걸 하고 약간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오마카세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 여러분은 특히나 저희 월부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정말 귀한 저녁 시간에 저희와 함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있는 여러분의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목표니까. 대박인데? 좀 지루하고 힘든 너나이님의 그런 뉴스도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아니, 재밌어.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정말 귀한 저녁 시간을 저희 월부TV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가 있으면서, 이렇게 뭐 기념일이다, 뭐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뭐 기념일이니까, 뭐 사랑하는 자기랑, 뭐 1인당에 25만원 정도는 뭐, 쓸 수 있지. 이게 과연 매칭이 된가? 내 목표와 내 희망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소비 습관들이 과연 매치가 되느냐는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함께하고 있는 이 청취자분들 여러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월급에 맞는 그 씀씀이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표는요, 네, 그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께서 저희 또 출연도 많이 해주셨죠. 아주 뭐 되게 또 날카롭고 재밌게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소득에 따라서 이 자동차를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요 부분에 좀 기준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도요, 내 집 마련이 있는 상황에서야. 내 집 마련 없으면 또 기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집 마련이 있는 상황에서 뭐 지방에서 어디든 내 집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월급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벤츠 지바겐 정도 해도 괜찮아. 2천에 지바겐이라고? 월급이 2천. 너무 센가요? 난 저것도 과한 것 같은데. 일단 지바겐이 저희 2억이 넘는 차인데. 그러니까 최대 벤츠 지바겐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따지진 말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더 이렇게 일반 분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니까 그나마 기준을 낮춰준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너나이님 기준에서는 이제 저것도 과하겠지만 이게 본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제네시스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300만 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과하다는 거지. 차를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준을 좀 나눠주기는 하셨어요. 김경필 저 머니 트레이너님께서 굉장히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내 마음과 욕심과 맞는 행동인지를 체크하지 못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반떼를 타는 게 적정한데 내 집 마련 하고 하려면, 근데 제네시스를 타는 거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왜냐면 또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내 동료나 아니면 나보다 더 소득이 적은 뭐 이렇게 부하 직원이 그런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나도 저 정도 맞춰줘야지 하게 되거든. 그리고 차라는 게 이거 가서 보면은 계속 급이 올라가. 예를 들어 아반떼가 소나타보다 작은 차, 안 좋은 차인데 아반떼 풀옵션보다 소나타 제일 하급이 싸.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냥 소나타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게 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내 소득 대비 어떤 차를 사는 게 적정하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겠지. 마음이 편안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차급을 올리면 다른 데서 뺀다거나 차의 급을 낮추면 또 다른 데다가 돈을 더 배분할 수 있다거나 이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차종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중고로 뭐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더 가성비 있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묻고 싶은 거예요. 노나이님, 고생한 나를 위해 1년 내내 진짜 힘들게 일했어요. 돈 벌었단 말이에요. 오마카세.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나를 기쁘게 하는 소비도 이런 게 있어야 또 1년 버티고 또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이걸 쓸 수 있을까요? 그 기준 알려주세요. 그럼 오케이, 좋아. 자,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돈에 관심이 많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내가 지금보다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 맞아요. 어떤 그런 데 필요한 정보나 마인드셋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걸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간이 짧게 걸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을 만들겠다. 혹은 20억을 만들겠다 하는데 기간이 1, 2년 안에 빡세게 하면은 뭐 6개월 안에 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할까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얘기 뭐냐면 이거는 장기 레이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통제하면서 해야 될 걸 묵묵히 해나가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오래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짧고 굵게 섬광처럼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지면 안 되고 은근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계속 같은 거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야 그게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가끔 기름칠 해주는 거 나는 필요하다 생각해. 솔직히.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계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계가 굴러가는데 얘가 계속 빡세게 굴르기만 해. 그러면 고장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잠깐 멈추기도 하고 중간중간 윤활유도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윤활유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마카세 갖고 막 뿌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윤활유 부으라고 했더니 그냥 기름째 들이붓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기름에서 헤엄치고 있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네. 어느 정도 기름칠을 하면 적당할까? 맞아요.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기름칠을 하면서도 아, 내가 이래도 되나? 또 반대로 아, 나 이 정도는 해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잘못하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용을 제가 엔조이 코스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엔조이 코스트. 이 엔조이 코스트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돈 관리할 때 했던 건데 안 써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게 엔조이 코스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엔조이 코스트. 필요한 욕구를 봤을 때 욕구를 충족시키는 욕구에 거의 100% 욕구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화가 좋은 게 있어. 나이키를 지나가. 근데 신발이 있어. 뉴발란스 좋은 게 있어. 나이키 신발 나왔는데 신상 나왔는데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저 신발 내가 사고 싶어. 근데 필요 없어. 날 가져가라고. 근데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근데 사고 싶어. 이때 만약에 그 나이키 신발 지른다. 그 엔조이 코스트.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이 엔조이 코스트는 저는 소득의 5% 이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5%? 5% 이내여야 돼요. 5%가 넘으면, 그냥 엔조이 코스트가 아니라 그냥 파멸로 가는 거야, 이제. 내 꿈이고 나발이고 경제적 자유고 뭐고 다 없어, 그냥. 안 돼. 그 첫 단추가 꼬이는 거야. 5%는 근데 돼. 자, 그럼 이제 기준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0을 번다. 그럼 15만 원은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한데.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번 달에 15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었어. 그러면 거기서 끝이야. 오마카세 먹었는데 내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내가 좋아해. 이거 따로 생각하면 안 돼. 오마카세 먹는 순간 이번 달 아이스 바닐라 라떼도 끝이야. 왜냐면 그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안 먹으면 죽어요? 살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기준과 자기 그 금액을 알고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거야. 내가 300 받는데 오마카세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매일매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 마셔야 돼. 그건 해야 돼. 아이스 바닐라 라떼 3,000원, 3,500원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한 달에 10만 원이 거기 쓰고 있어. 근데 나는 15만 원이 엔조이 코스트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요? 15만 원에서 5만 원 남죠? 그 5만 원짜리 오마카세 찾으면 돼. 근데 만약에 오마카세 꼭 가고 싶어. 1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2잔 중에 한 잔만 마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 생신이야. 심지어 막 환갑이나 칠순 이럴 때가 있잖아. 또 굵직굵직한 생신일 때가 있잖아. 환갑이나 칠순일 때 딱 오마카세 이런 데 한번 갈 수도 있잖아. 그쵸. 그거는 정말 일생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아, 나 이거 안 되는데. 생일 때마다 가는 거 안 되나? 그냥 상관없다니까? 이것만 맞추면 돼. 이건 맞추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개념을 왜 했었냐면, 휴가를 가기 시작하면서 휴가 비용을 엔조이 코스트로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비도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뭐 맞벌이로 한 달에 600을 벌었잖아요. 그럼 6, 5, 30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죠.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30 곱하기 12 하면 360이지. 360만 원으로 휴가비를 쓰는 거야. 만약에 내가 휴가 가는데 3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럼 60만 원 남죠. 그럼 60만 원 갖고 이제 나이키 신발 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과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아놓고 돈을 써야 마음이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그걸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그거. 인정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엔조이 코스트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관리를 이 훈련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잘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하게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득이 커집니다. 특히 지금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입사 2년 차에 한 달에 월급 300인데 그러면 나는 1년 내내 휴가 비용 다 합쳐가지고 300이 5%니까 15만원. 15만원 곱하기 12하면 180인데 180만원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 아, 나 너무 빡빡한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소득이 올라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올라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요 딱
요 레벨을 좀 드리고 싶다. 그렇게 5%. 좋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확 정해 중이니까 좋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G김님께서 저는 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저는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월 소득이죠. 네, 월 그 가계 소득이에요. 가구 소득. 예, 가계 소득을 말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남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이 10개의 질문을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면 그 김승호 회장님의 그 돈의 속성이라는 또 이것도 명저죠, 명저.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필독서. 저는 굉장히 읽어보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보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내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10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요거 딱 저장하셔가지고 수시로 한번 보시고 또 친구한테 공유로 해서 야, 너 한번 해봐라. 너 부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봐.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보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다고 믿었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데 안 돼, 처음에. 나는 못 믿었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정직하고 옳은 방법 당연하죠. 네, 저건 당연합니다. 목표가 있다. 목표 없으면 헛바퀴 도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4번이었고요. 책에서는 한 달 수익의 20%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급쟁이 버전으로 가져왔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40%는 저축을 해야 한다라고 좀 기준을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7번이었어요. 7번.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의 부자가 있고 근데 저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다른 것들은 내가 노력하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7번이 좀 쉽게 접하기가 어렵죠. 유튜브 있잖아.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10대인 청소년들한테는 바다만 보여줘도 수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30대인 사람한테 바다 보여주면서 수영하라 그러면 뭐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서 뭐 저는 물을 무서워해서 뭐 이런 소리 하고요. 그러네 진짜. 40대 50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래요. 너는 나한테 그냥 팁을 좀 줘봐. 내가 알아서 할게.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현실에서 내가 뭘 배워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취사 선택하게 되죠.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들어요. 절대 만들 수 없어. 제가 요새 운동하는데 운동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저보다 10살 어리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똑같이 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전 알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어렵다. 10배 이상의 부자인 지인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저는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거를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제 변화를 만들어줬어요. 저축하는 거랑 나보다 큰 부자. 전 너바나님이 있었잖아요. 너바나님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뵐 때마다 충격이었어요. 그 유튜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잖아요. 저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한테 악의적으로 진심을 담지 않고 다른 뜻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언컨대.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저는 유튜브 안 할게요. 제가.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을 그래 넌 나한테 팁을 줘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 자세로 보진 않았나. 그러면 절대 바뀔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다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맞다.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돈을 좀 벌고 나서는 9번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배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야기고. 그러니까 오늘도 저녁에 샐러드 드시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 좋게 이룬 내 부가 흩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절제예요. 맞아요. 특히 먹는 거. 네, 제가 2단계가 돼 보니까 김승호 회장님이 저에게 하신 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절제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나도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근데 그 절제의 가장 좋은 훈련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절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저런 걸 관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멋집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나는 이 10개 중에 몇 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서 10개가 다 됐을 때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10개 되면 무조건 부자 돼요. 진짜.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뭐 주변에 그 부자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뭐 너나님이랑 또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저희한테는 또 이게 7번을 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또 그렇죠. 분께서 또 네. 이렇게 또 댓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실지도 몰라요. 아니 너나님, 코크님, 솔직히요. 그럼 두 분은 왜 이거 해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맞는데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떤 고민했냐면 나만 잘 되는 길이 있고요. 나와 함께 남도 잘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제 인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근데 나와 함께 남도 잘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가서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어. 나는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오늘 여기 있는 이 10개 질문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요거 출력해서 붙여놔. 네, 하는 마음이 진짜 강하게 듭니다. 강하게 들고 기회가 되면 저나 코크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든 뭐 저희가 독서 모임도 하거든요. 맞아요. 독서 모임에서 줌으로 실제로 만나 대화를 해요. 저도 들어갑니다. 그런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희를 직접 만나고 싶다, 줌으로라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독서 모임 신청하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